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국가 예산 3천조 원을 미래 준비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정부 조직도 개편하겠습니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치 문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각설하고 최민희 전 의원, 김병민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인데요. 시점상으로 쭉 늘어놓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재명 후보 확정, 그다음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철저하고 그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 그리고 곧바로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에서의 기각, 그리고 성남시청 압수수색, 뭐 이런 일들이 일주일 사이에 쭉 이뤄졌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으로 논란 대상이 되던데, 대통령은 왜 철저 수사를 얘기했느냐, 또 그러고 나서 왜 그 말 나오자마자 구속영장 청구했느냐, 다 말들이 많던데, 그냥 쭉 한 두리뭉실 우선 한 마디씩 해보세요. 지난 일주일의 수사 어떻게 보시는지.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그 최악의 진인물을 김호수 총장을 꼽았던 이유가 김만배 씨 구속 검찰이 자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영장 기각. 왜냐하면 충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강제 수사 한번 제대로 안 하지 않았는가. 김만배 씨 소환해서 그냥 불러다 놓고 대통령이 지시 떨어지자마자 급하게 서둘러 영장 청구한 건 아니냐는 비판들이 쏟아지는데, 관련된 자금에 대한 추적이라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아마도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이 이렇게 허술하게 기각될 일이 없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만배 씨를 이렇게 좀 봐주려고 오히려 덮어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를 못 믿고 특검을 가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여론조사 수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마무지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 아이고, 임기 말에 검찰이 그 정도면 괜찮네요. 저는 고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건 국감에서 그 중앙지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구속영장 청구했냐? 뭐 했냐 물어보니까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계획대로?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다. 우리는 다. 그러니까 검찰은 다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답했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김만배를 봐주려고 한다. 왜 봐주려고 할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검찰이 왜 봐주려고 하느냐. 지금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봐주려고 할까? 저도 이건 아주 관심사인데, 이번 검찰 수사는 딱 한 가지를 봐주려고 저러는구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그러면 최초로 확정된 50억이에요, 이게. 예.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50억의 자금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김만배가 얘기하는 게 그게 350억일지 700억일지 얼마가 될지 그 자금 추적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전 검사들. 그죠? 박영수 특검 100억, 거기 아들, 딸 여기저기 취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또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되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선 검사들이 가장 두려운 게 누굴까? 정치인은 아닐 것 같아요. 특수부 선배 검사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들의 카르텔로 볼 때. 그래서 그 녹취록에만 의존하고 자금의 흐름은 추적하지 않은 것이 양쪽으로부터 모두에게 불신받게 된 검찰이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의 수사는 이제 불신을 얘기하셨고 믿지 못하니까 특검을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특검도 못 믿겠어요. 박영수 특검 역사적으로 제일 잘했다는 게 박영수 특검인데 이분이 지금 이것만 걸렸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지난번에 가짜 수산업자한테는 또 외제차 받은 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특검도 못 믿겠고 검찰도 못 믿겠고
뭐 경찰이 일단 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보면 어떨까? 근데 또 경찰하고 검찰도 뭐 휴대전화. 서로 휴대폰. 서로 사기 수사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그거는 경찰 편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누구 편 안 들면 안 돼요. 아니 저는 경찰 편을 좀 들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경찰은 그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면서 이번에도 휴대폰 관련해서 보니까 검찰이 새치기 했다는 가져가서. 네,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압색영장 신청하면 즉시 좀 갈 수 있는 법원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일단은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지금 국감 기간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간 것을 두고도 일단은 뒤늦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간 거라는 거에 대한 비판은 뭐 거의 모두가 수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알려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리 알려주고 갔다.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국정감사장에서 윤한홍 의원이 질문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미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벌어준 것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습니까? 입맞추기 할 시간을 주면 안 되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건데 그 중요한 휴대전화도 결국 경찰이 뒤늦게 찾아서 서로 다투고 있는 와중이니 이대로 더 시간을 계속 검찰에게 의지하면서 벌어줄 필요가 있겠는가는 국민적 궁금증, 비판은 계속 커질 겁니다. 기승전 특검인데 우선 제가 그거는 확실히 반박할게요. 알려줘도 소용없습니다. 우선 늑장 압색하는데 이게 늑장도 엄청난 늑장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12년부터 2016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2021년에 압색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사건을 파헤치는 건 전부 늑장 압색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미리 알려줘서 예를 들면 말을 맞춰봐야 그것도 소용없고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를 폐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죠. 되고 그것도. 폐기를 법에 따라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문서가 맞아요. 어떤 건 5년, 예. 어떤 건 10년인데 그렇죠. 이게 10년 보존인데 파기했다. 그럼 이게 더 큰 일이 되는 거라. 그런데 사실은 월성원전 수사 때 미리 가갖고 파기했던 전력들이 있으니까. 그거는요. 그 뭘 파기했는지 나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 이 파기한 사람들이 처벌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기한 것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는 늑장 수사 논란은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갈 정도의 일이지 이게 뭐 핵심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되는 쟁점의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속에 그분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부터 이제 일부 언론들은 신문의 구성을 보면 그분이 바로 그 정치인으로 예상되게끔 하는 식의 보도를 쭉 이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말이 나왔는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라고 식의 했다가 발언을 했다가 7시간 만에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또 말을 근데 하고. 그거는 힘이 좀 덜 실렸어요. 제가 그것도 다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다가 힘이 빠진 거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정수 지검장이 답변할 때는 이게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분과는 다른 항목에서 나온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단언할 수 없다 뒷얘기가 뭐냐면 이게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혹시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정수 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그분은 정치인은 아니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꼼꼼히 봐야 된다니까 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검찰이 가장 크게 패착한 건 돈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 아까 언급하셨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정영학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 녹취록을 왜 녹취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CBS의 권영철 대기자는 김만배 씨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로비 자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정영학도 리스트를 얘기했는데 그 리스트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녹취록에 김만배는 녹취록이 없지만 정영학 녹취록이 그것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 지금 김만배 씨도 편집된 그렇고 의혹. 서로 지금 주장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것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속영장 기각까지 기각된 간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예. 너무 그 범죄 혐의자들의 말과 편집될 가능성이 있는 녹취록을 쫓아가다 보면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의존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더 강력한 강제 수사가 필요한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고 저희는 보는 것 아닙니까? 검찰을 못 믿겠다. 네, 못 믿겠다는데 한 가지 나왔던 거 김만배 씨의 그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자꾸 사람들이 연결하는데 김만배 씨의 전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전원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까지 전해질 정도면 검찰은 훨씬 더 신속하게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분과의 관계, 검찰에 대한 이거는 의구심이 그분 커지는 거죠. 논란은 사실 이제 끝나야 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분이 쩐주라고 생각합니다. 쩐주. 알겠습니다. 예. 그 고발 사주 의혹 부분은 공수처로 수사권을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수처가 공수처도 윤석열 전 총장이 무서운 거죠. 공수처도. 네. 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의자로 신속히 입건해 버렸는데요. 그 피의자 입건은 박지원 원장도 그 나중에 입건됐어요. 입건만 됐죠. 네, 근데 그거야 고발 사주 선거 개입이 먼저니까 자, 먼저 된 거고요. 이렇게 또 이번 주에도 우리 서로 토론을 해보면 법원의 판단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 다 못마땅한 것들이 있네요. 그냥 서로의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1위 후보의 순환이다. 이거는 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각설하고 오늘 또 여기까지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김병민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오아시스가 부른 Don't Look Back in Anger 함께 좀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